걱정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옛날 중국의 잔인한 제후들은 죄수를 고문할 때 손발을 묶은 채로 밤이고 낮이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주머니 밑에 세워놓았다고 한다. 끊임없이 머리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점점 망치질 소리처럼 커지면서 죄수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똑같은 방식의 고문이 스페인 종교재판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 강제수용소에서도 자행되었다. 걱정은 끊임없이 똑똑 떨어지는 물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들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게 걱정입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그로 인해 내적으로 마음이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데일 카네기의 저서 자기관리론을 통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네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법 및 대중연설을 가르치며 인간관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열의를 다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례와 실용적인 원칙을 제시한 그의 강의에 열광하였고, 그의 수업 시간은 많은 사람이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여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걱정에 대하여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1871년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장을 읽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이었던 그는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읽은 한 문장이 그를 당대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웠고, 대영 제국의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지위인 옥스퍼드 의대 흠정 교수가 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을 정리하고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2권의 전기는 유명하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경이다. 그가 1871년에 읽었던 한 문장, 평생을 걱정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문장은 토머스 칼라일이 한 말이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는 성공 비결이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일 대학교 강연이 있기 몇 달 전 그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선장이 선교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소리를 내며 배의 각 부분이 서로 격리되어 방수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커다란 여객선보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긴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여러분의 기관을 잘 통제해서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차단벽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나요?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가 이미 죽어버린 날들을 묻어버리게 하세요.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과민 증세가 쫓아다닙니다.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오슬러 경이 말한 대로 행하라.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라. 2장,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지금 당장 걱정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 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나는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지요.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봤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지요.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지요.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보라. 1.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2.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3.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3장,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얼마 전 급성 갑상쇠망진증을 앓는 친구와 필라델피아에 갔다. 이 병을 38년간 치료해온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서였다. 병원 대기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환자들을 위한 조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있던 봉투 뒷면에 그 말을 옮겨 적었다. 휴식과 기분 전환. 마음의 평안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힘은 건전한 신앙생활, 수면, 음악, 웃음입니다. 신을 믿고 푹 주무세요.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의 즐거운 면을 보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의사는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증세가 나타났나요? 그는 내 친구에게 계속해서 걱정에 파묻혀 산다면 심장병, 위궤양, 당뇨 등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병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입니다. 모두가 걱정에서 비롯된 질병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질환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략 33만 명의 군인이 전장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절반은 걱정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삶 때문에 심장병을 얻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알렉시스 카렐이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장병이었다. 남부의 흑인들이나 중국인들은 걱정에서 비롯된 심장병을 거의 앓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의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보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배나 높다.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대가다.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해마다 자살한 사람의 수가 5가지 흔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모두 합친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바로 걱정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말했다.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내적 자아가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신경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내적 자아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한 번도 이용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내적 자산을 지녔다. 인류에게 영원히 남을 위대한 저서 월드널던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의 가슴에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말을 새기고 싶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걱정이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기억하라.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라. 미래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어진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된다. 2. 큰 문제에 부딪히면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라. 1단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2단계 어쩔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3단계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3. 걱정이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기억하라. 걱정에 대해 이 영상에서 말한 기본 지식만 숙지하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